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강도 옆에 클릭하는 곳, 옆에 첨부 파일 첨부되어 있을 거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이어서 증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점의 좌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그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또는 외분하는 점, 그리고 AB 돌아가면서 AB, BC, CA. 자, 요렇게.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또 뭐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예를 들어 DEF예요. 그 DEF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점하고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점하고 일치해요. 외분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학교 뭐 내신 시험에도 이거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세 변인데 그 A랑 B랑 C랑 이제 삼각형에서 A가 지금 A라고 하는 점이 x1, y1이고, 자, B라고 하는 점이 x2, y2,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이 x3, y3.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 ABC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랑, 그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랑, CA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DEF를 구해줘야 돼요. 자, 이므로, 자, 지금 M 대 N으로 외분하는 그 점 D라고 하는 것은, 자, 점 D의 좌표를 구하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자, D의 좌표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D 좌표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m-n 분의, 자, 콤마 m-n 분의 외분점 공식 갖다 쓰시면 되지. AB가 M 되니까 mx2 마이너스 nx1 되고, 여기는 my2 마이너스 ny1이 되겠죠? 이게 D점의 좌표예요. D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BC를,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점 누구예요? 2죠. 2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2의 좌표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외분점 공식을 쓰는데 B하고 C잖아. 자, 이게 M 대 N으로 외분되는 점이잖아. 그게 이제 2인 거지. 자, 쓸게. M-N분의, 그치? 아래쪽에 M-N분의, 자, 이렇게 MX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2. X2. 자, 여기도 MY3 마이너스 NY2. 자, 이렇게 되겠죠. 2의 좌표. 마지막 C. 선분 C. C를,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DEF. F의 좌표를 구하면, 자, F 가자. M-N 분의, 자, M-N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C가 x3, y3고 A가 여기 있잖아. x1, y1이잖아. 이게 M 대 N으로 외분되면 이렇게 대각선 가야 되지. mx1 와야 돼. 그래서 mx1 와야 되고 빼기. 그 다음에 N 누가 가야 돼? 자, 이쪽. 그쵸? x3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그러면 my1. 자, 마이너스 얘하고 얘 하니까 ny3다. 라고 해서 DEF를 다 구했어요. 점의 좌표. 자, 요거 이제 지우시고. 이제 꼭지점 DF를 갖는 삼각형 DEF죠. 자,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세 개의 꼭점 나왔을 때. 자, x끼리 셋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되고, y끼리 좌표끼리 싹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되잖아요. 자, DEF의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구해봤더니, 자, 이제 쓸게요. 3분의, 여기 조금 기니까, 얘네를 셋을 더하는 거예요. x끼리. 그러면 분모가 똑같이 n-n이어서 n-n분의 위에는
mx2 마이너스 nx1 자 mx3 마이너스 nx2 그리고 아이고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mx1 마이너스 nx3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x좌표.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 칠판 그냥 넘어가 쓸게요. 3분의 y끼리 더해 n-n분의 자 y끼리 요 y끼리 슉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n-n이니까 똑같이 n-n분의라고 썼고 위에 있는 분자들이 my2 마이너스 ny1 그리고 플러스 my3 그 다음에 마이너스 ny2 그리고 플러스 my1 마이너스 ny3야. 자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자를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위에 있는 분자를 봤는데 이거를 m으로 잡아 빼는 거야. m으로. 그럼 여기가 mx2, mx3, mx1 보이지? 그리고 얘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묶여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뒤쪽이 x1, x2, x3가 더해진 걸로 묶여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묶인답니다. 자, 보여? 이게 지금 분자를 조금 정리한 거예요. 분자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두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보이죠? 그럼 이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내가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n-n으로 이렇게 묶이거든요. 괜찮아? 이게 분자예요. 자, 분자 그리고 여기에 자 n-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그거 그다음에 아래쪽에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쓸 때 정리 과정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자, 요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를 내가 썼다 아래다가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샥 모으면 봐. m으로 묶여가지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돼. 자, 여기가 y2, y3, y1, m으로 잡아 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으로 잡아 빼면 이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로 묶일 수 있잖아. 여기가 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n-n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얘가 잡아 빠지면 n 빼기 n이 뒤쪽에 묶여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여기 아래 n-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하고 얘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결국에 그래서 얘가 정리가 되면 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자 콤마 얘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된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좌표는 이거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쓰셔도 되고 얘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좌표가 뭐죠? 자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자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거든요. 그쵸? 자 이거 임으로 둘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자 둘이 이거 임으로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의 무게중심 좌표가 이거 임으로 둘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좌표랑 똑같다. 이거 임으로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점 좌표와 같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점의 좌표랑 지금 그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점은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점의 좌표랑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점의 좌표가 같다. 마지막 요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자, 보여준 거예요. 괜찮죠? 자, 요렇게 되는 증명이 나온 적이 있었다. 자,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2번을 내가 지금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지? 지운다.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A가 x1, y1이고 B가 x2, y2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막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요걸 이제 증명하라는 거야.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기냐.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두 점 이렇게 되는 것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첫 번째 1번은 이게 x1이랑 x2가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 한 점 있고 여기에 한 점이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자 기울어진 정도가 있었을 때 자 요렇게 됐을 때 하나 나눠서 보시면 돼요. x1과 x2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x2-x1분의 자 y2-y1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가 x2-x1이라고 하는 분모를 쓸 거거든요. 근데 그게 0이 되는 거는 지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0이 아닌 경우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y1이랑 y2가 같았을 때 0이 되는 거는 어차피 기울기가 0인 것이 정의가 돼요. 기울기가 0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따져봐도 되는데 분수 쪽으로 갈 때 x2-x1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리면 아예 이 값이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만 보시면 돼요. x1과 x2가 같을 때랑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이게 분모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겨요. 자, 이거이다. 그리고 얘가 뭘 지나가요? 한 점 A. x1, y1을 지남으로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하면 돼요. 직선은 할게. 자, y-y1은 기울기 x2-x1분의 y2-y1의 자, 괄호 열고 x-x1이다. 자, 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x1이랑 x2 같을 때는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는 점이 x1, 지금 y1이고 자, B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x2, y2인데 이 x2가 x1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x자리에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x1과 x2가 같을 때는 직선은 이랬을 때 직선은 y축에 평행하고 하고 이 직선 위에 봐봐.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의 공통점이 있죠.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의 공통점은 x좌표가 동일해요. 자,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은 x좌표가 뭐예요? 자, x1이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x는 x1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뭐 x는 x1인데 x1은 x2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에 나눠서 직선이 나뉘어졌고 그럼 이제 1번일 때는 이런 직선인 거고 2번일 때는 자 이런 직선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자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얘는 이제 본 거예요. 자 되셨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얘는 즉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는 직선이 자 y-y1은 x2-x1분의 자 y2-y1의 x-x1이고 자 x1과 x2가 같을 때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이다. 자, 이다. 자, 요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얘는. 두 개가 딱 나눠서 나와야 돼요. 자, 2번 보셨고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절편 방정식인데 그림을 좀 그려볼까?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생겨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가 되는 자, 요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줘라 라 그랬어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면 돼요. 자, 이제 쓸게. 자, 그림은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고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자, x절편이 자, a이므로 이 직선은 어느 점을 지나간다는 게 중요하니 a, 0을 지나가요. a, 0을 지난다.
또 자, y 절편이 B이므로 이 직선은 뭘 지나갈까? 0,B를 지나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자, 간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니까 기울기를 먼저 구할까요? 그냥 직선 해놓고 y 마이너스 한 점 지나가는 거 이걸 내가 쓴다고 하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자, a에서 0 뺀 거 a 마이너스 0분의 자 0에서 b를 뺐다. 자, 이게 기울기죠. 자, x 마이너스 자 내가 요거 한 점 지나간다고 했거든. x 마이너스 x1 자 요렇게 쓰시면 되죠. 내가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할 때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두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해서 요걸 바로 쓰시면 되고 이 직선의 y절편은 b이므로 라고 해서 그렇게 식을 정리해도 돼요. 그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어떻게 돼? a-0분의 자 0-b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거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이므로 기울기하고 y절편 알아도 직선이 나오잖아.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자 플러스 b이다. 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 a를 곱해요. 양변 a를 곱하면 자 이게 a 곱할 수 있죠? a 0이 아니니까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가 되고요. 자 얘를 이제 정리하면은 여기 bx 플러스 ay는 ab가 되죠. 자, 얘가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양변 ab로 나눠요. 자 이것을 양변 ab로 나누면 AB로 나눌 수 있어. 왜? AB는 0이 아니니까. 자, 나눕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쓸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 나오는 걸 보여준 거죠. 양변 AB로 나누면 AB는 0이 아니니까 이게 가능하고 양변 A를 곱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AB 나눠서 요 식이 나왔다. 괜찮죠? 자, 이렇게 3번 그래서 절편 방정식 한번 보여봤고요. 칠판을 정리하고 이제 4번 들어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인데 이거를 내가 조금 설명하려고 하면 얘들아 잘 봐. a랑 b가 둘 다 0이 아닐 때 얘가 둘 다 0일 순 없죠. 그러면 c는 0인데 그 C는 0이라고 하는 걸 지금 뭐 살펴볼 필요도 없고 C값이 지금 미지수인데 그치?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번은 A가 0이 아니고 자 B가 0이 아닐 때에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일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A가 0이면서 자 B가 0이 아닐 때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 그래서 얘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닌 상황에만 이제 발생을 하니까 둘 다 0인 경우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돼.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넘기시면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조금 식으로 푼다면 이걸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놓고 자 이거이면은 Y는 자 마이너스 B분의 AX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므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자 Y 절편이 자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는 B에다 0을 넣으시면 돼요. B에다 0을 딱 넣으니까 AX는 마이너스 C가 되죠. 자 그리고 A로 나눌 수가 있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럼 X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이므로 자,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 도형이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x 좌표가 뭐가 되고?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c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a에다 빵을 집어넣으세요. a에다 빵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by는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자, 여기 지금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b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이므로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뭐야? 이렇게 생기는 거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x축의 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a랑 b에 따라서 나눠서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다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거나 자, 또는 자, b가 0이 아니다. 자, 이거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고 b는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자, 이거에서 이거는 자, 직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 두 직선이 수직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두 직선이 수직했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 왔다 갔다 는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직선이 수직을 하려면 기울기 두 개의 곱이 m 곱하기 m-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L이라고 하는 애를 놓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자 이걸 L-라고 놓겠습니다. L-는 지금 Y는 m-x 플러스 n-라고 놓으면 일단 이 두 직선이 지금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L과 L-가 지금 수직인 거죠. 자, 얘가 수직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y절편이 없어지는 즉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이 두 직선 L이랑 L-를 이제 각각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꾸는 거죠. 자, 얘가 수직이면 자, L과 자, L-를 평행이동하여 각각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만들어도 두 직선은 수직이에요.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수직이다. 그래서 내가 그 평행이동한 직선을 표시를 할 때 숫자를 붙여서 L1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금부터 자, y는 지금 mx라고 하고 자, L2라고 하는 a를 자, 뭐라고 할까? y는 m-x라고 하는 거죠. 라 하자. 이제 지금 L1과 L2가 서로 수직했을 때 지금 L과 L-가 수직한다. 뭐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괜찮죠? 자, 이거를 하자 해서 얘네들의 이제 수직 조건을 좀 볼게요. 좌표 평면 이제 올려놔야지. 수직하게. 자, 여기가 x고, 저기가 y고, 여기가 원점이거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수직해야 되니까 한 놈을 뭐 이렇게 원점 지나는 애. 두 번째 놈을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교가 되게. 얘가 지금 L1이라고 놓고요. 자, 이걸 L2라고 놓을게요. L2, 얘가 지금 mx, 자, 얘는 m-x. 자, 직교가 되도록 놨습니다. 괜찮죠? 자,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다음 여기서 네. 자, 요게 지금 x는 1이에요. 그러면 자,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랑 자, 여기 있는 원점 자, 보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시면 얘가 1, 자 여기 x가 1일 때 1 집어넣어서 얘가 1,m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내가 뭐 다른 거 q라고 놓을게. q라고 놓으면 1, 얘 위의 점이잖아. 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P하고 Q 자 요런 점을 설정해서 x는 1에다가 자 이렇게 놓을게. 그림과 같이 자 L1과 L2를 그리고 두 직선을 이제 그리고 그림과 같이 mx와 자 m-x를 그리고 자 x는 1과 과의 교점을 각각 P, Q라 하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지금 1,m이 되고 자 Q라고 하는 점은 1,m-가 되는 거죠. 자 괜찮죠? 그럼 이제 삼각형 뭘 볼 거냐면 삼각형 POQ에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지.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자 정리에 의해서 뭡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그 빗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얘죠. PQ, 성분 PQ의 제곱은 자, 누가 되냐면 자 5P의 제곱 플러스 자 5Q의 제곱. 자 이것이 성립하거든요. 그쵸? 아 이걸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PQ 각각 1에서 1 빼니까 0이고 m-m-에 이거 제곱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자 5P는 보면 원점이니까 1의 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m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5q의 제곱은, 자, 5q 볼게. 얘도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m-의 제곱이에요.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정리는 이제 내가 아래쪽에다 쓸게. m제곱의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은 이 2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에요. 좌우에 m제곱, m-제곱을 싹싹 지워요. 자, 얘를 이제 정리하면, 봐봐. 여기 m-제곱. 자, m-제곱 지우니까 마이너스 2m m-가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m 곱하기 m-는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거이다. 두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나왔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m과 m-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게. 교과서에 이제 여기까지도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두 직선의 수직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m과 m-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됨을 보여라. 여기까지 그냥 보이시면 돼요. m과 m-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m-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게 되면 지금 앞쪽에 있는 그 두 직선이 수직한다. 이걸 또 역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돼요. 자, 이거이면 자, PQ의 제곱에 자, 이거는 5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Q의 제곱. 자, 이것이 성립함으로 얘가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삼각형에서 얘의 제곱이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빗변이기 때문에 일로 올게요. 얘가 빗변이야. 그럼 각 P, O, Q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이렇게 됐다. 성립함으로 각 P, O, Q는 90도이다. 나는 뭘 밝히고 싶은 건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 두 직선이 직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식이 성립해서 이게 90도가 돼요. 자, 이거이다. 그러므로 모두 성립하는 거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에요. 두 직선은 수직이다. 까지 지금 보여준 건데 요거 지금 보시면 선생님 왜 m-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성립이 되나요? 자, 그게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 일로 올게요. PQ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자, 볼게. 얘는 PQ의 제곱이잖아. 1에서 1을 빼고 m-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변이에요.
맞죠? 이렇게 돼요. 얘를 전개해 볼게. 그냥 좌변을 전개해 볼게. 얘가 m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m m 다시야. 자 그리고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m과 m 다시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얘가 m의 제곱에 자,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이 돼.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m제곱에 플러스 1 자, 플러스 m 다시 제곱에 플러스 1로 나눴으면 자, 얘하고 얘가 얘하고 얘야. 자, 맞죠? OP 볼게요. 자, OP는 지금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자, 얘가 OQ의 제곱은 m 다시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mm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요거이면 사이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지. 자, 이걸 성립하니까 각이 또 90도여서 m-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까지 결론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L1과 자, L2가 자, 수직이므로 그러니까 L1과 L2에서 자, m-가 마이너스 1이므로 결국에 내가 구하고 싶은 L과 자, L 다시 역시 L 다시도 기울기가 m 다시 하시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자, L과 L 다시가 y는 mx 플러스 n, L 다시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니까. 자, 얘도 마이너스 1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증명을 해라 했는데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m 곱하기 m 다시가 마이너스 1임을 보여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까지 끝내면 돼요. 근데 또 그 두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걔가 또 수직이다까지도 예, 교과서상이나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쌤이 좀 정리를 해드렸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유도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제 칠판을 정리를 하고 6번 자,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네, 앞에 가서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가 쌤이 이제 교과서를 쫙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미래행 신사고 뭐 요런 교과서 등등에서는 지금 내가 해줄 공식의 증명. 그리고 다른 교과서, 금성이라든지 뭐 다른 교과서는 또 다른 증명이 있어요. 중간 과정 똑같은데요. 접근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어떻게 식정리하는 부분, 자, 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가지로 공식을 그냥 유도를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미 알고 있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더라. 자, 요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거리가 자 뭐가 되는지. 얘는 근데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가 앞에서 좀 공부를 했잖아. 서술형 앞에 문제를 좀 풀었잖아요. 이게 나타내는 그 어떤 아이가 직선이라는 걸 밝힐 때 어떻게 밝혔어요? A랑 B가 둘 다 0이 아닐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기울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X축이 평행한 직선, 자 X축이 평행한 직선. 종류가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근데 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자 요거랑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거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좀 나눠서 봐요. 어쨌든 이제 공식 하나로 그냥 성립이 되긴 하는데 세 개로 나눠서 좀 보십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은 그래서 1번 누가 A가 0이 아니고 자 B가 0이 아닐 때 너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99% 기울어진 정도가 있었을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었을 때 자 그림을 그리시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X랑 여기 Y 놓으시고 자 원점 놓고 이게 직선 L이에요. L인데 자 여기가 지금 한 점 P예요. X1, Y1이라고 놓고 P에서부터 자 수선의 발을 내리꽂아서 걔를 H라고 하고 그 H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이거예요. 선분 pH. 맞아요? 선분 pH의 길이를 이제 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분 pH의 길이를.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니까 지금 자 갈게요. 얘가 이렇게 된다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직선 여기 지금 요 그림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자,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어
수선의 발을 h x2, y2라 하자.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됐죠? 직선 L의 기울기. 간다? 얘들아, 직선 L의 기울기는 위에다 써볼게. 얘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 자 마이너스 b분의 c여서 이게 기울기죠. 직선 L의 기울기. 직선 L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b분의 a이므로 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pH랑 직선 L이 뭐하니? 직교하잖아. 그쵸? 이거 이고 그 다음에 직선 pH와 수직이므로 자 수직이므로 pH라고 하는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점으로 나타내지는 기울기. 자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수직이므로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은 누가 돼야 돼? 얘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a분의 b가 되면 되죠. a분의 b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얘가 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얘들아 내가 결국에는 이 pH의 길이로 갈 거거든요.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 그거를 더한 거 이제 루트로 씌운 게 성분 pH의 길이잖아. 그걸로 갈 거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x1과 y1은 원래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공식에 쓰이면 돼요. 근데 x2, y2라고 하는 점은 내가 만들었죠. 없잖아 x2, y2. 그러니까 x2, y2라고 하는 그 x2, y2를 없애면서 위에 있는 x1과 y1, a, b, c 자 이런 아이들로 교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교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등식들이 필요한데 그 등식 중에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직교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기울기를 구하면 걔는 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이거이다. 이 식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변형하면 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는 변형하면 그래서 결론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중간에 왜 어떻게 변형됐지? 이런 게 좀 모를 수 있지. 이거 봐. 대각선 쓰는 거 대각선. 대각선 둘이 곱한 것은 는이다. 그래서 얘가 a의 y2 마이너스 y1 자 봐봐. 이렇게 둘 곱한 것은 이렇게 둘 곱한 것이다가 되는데 그 우변을 좌변으로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 b의 자 x2 마이너스 x1 자 이것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1번. 자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H는 직선 L 위의 점이죠. 위의 점이므로 자 L이 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거기 위에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 직선 위에 x2, y2가 있으니까. 자, 괜찮죠? 자, 이것이 성립을 하는데 이거이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식을 변형할 거예요. 자, 요 식을 변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을 놓으시고 2를 변형하면 여기가 이제 변형하면 힘들지. 이건 공부를 해야 돼.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증명을 보고 공부해야 돼. 이거 변형을 하면 어떻게 변형했냐면 이렇게 변형했대. 자, 볼게. 얘를 이제 니네가 이걸 끼워 넣을 거거든요. 이런 애를. 그래서 x1이랑 y1을 여기다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봐. a 그 다음에 x2에서 x1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b에도 자 여기다가 y2에서 y1을 만들어요. 그럼 봐라. 이게 원래 ax2였는데 ax2 마이너스 ax1을 내가 한 거야. 그럼 그거를 뒤에 ax1을 더하면 돼. 그럼 여기서 한 번 빠졌는데 한 번 더한 거야. 자, by2가 이렇게 이게 성립하는 거죠. by2인데 내가 마이너스 by1을 했어. 여기다가 더하기 by1 하면 돼. 그럼 문제 없잖아. 그리고 뒤에는 c야. c는 0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 변형화면인데 변형화면 니네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아,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머릿속에 암기가 돼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이 변형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공식의 유도 과정에서 x1, y1과 a, b, c를 이용할 거예요. x2, y2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애라서. 그래서 그거 대신에 x1, y1, a, b, c 이런 애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건 맞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 노란색 분필로 쓴 거, 자, 이걸 이제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또 나와. 자, 여기서 1번과 3번을 연립하면 1과 3번을 연립하면 1과 자, 3을 연립하면 1번과 3번을 연립하면은 결과는 지금 뭐냐면 연립을 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x2-x1은 나오고요. y2-y1이 나와버려요. 근데 x2-x1을 내가 일단 결론을 쓸게요. 자,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거분의 위에가 마이너스 a에 ax1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y2-y1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가 되면서 ax1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작성을 할 건데 자, 연립하면이지. 연립하면. 그 연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과 3번 연립하면 자, 여기 볼게요. 1번, 3번 연립합니다. a에 y2-y1 자, 마이너스 b에 x2-x1 자, 이것은 0일 때 얘를 다시 넘겨요. 그럼 얘가 a에 y2-y1 자, 이거는 b에 x2-x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지? 자, 여기에다가 y2 빼기 y1 대신에 y2-y1 대신에 a분의 b에 x2-x1을 이렇게 대입하고요. 3번에다가 그 다음은 자 이렇게 생겼을 때 x2-x1 대신에 자 얘만 남기면 b가 넘어가니까 b분의 a에 y2-y1을 주어지게 대입하는 거예요. 자, 보여? 자,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y2-y1 대신에 이것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3번에다 대입을 하고 자, 얘를 어디다 대입해? 3번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누가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우리 계산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정리를 할게. 여기 y2-y1 보여? 자, 여기에다가 지금 대입을 할 거예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a에 x2-x1에다가 자, 플러스 b에 얘가 b에 a분의 b가 들어오죠. x2-x1 들어와요. 자, 그리고 플러스 ax1 자,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양변에 a를 곱해요. 여기가 a제곱이지. x2-x1 되지. 여기는 b제곱이지. 자, x2-x1 되지. 자, 그 다음 a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a를 다 곱하기 때문에 a제곱의 x1 자, ab의 y1 자, 플러스 ac는 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좌우에 지금 다 a를 곱한 거야. 여기 이제 두 개의 항을 x2-x1으로 묶는 거지.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지. 그 나머지 아이들을 자, 우변으로 싹 넘기는 거지. 나머지 애들을 우변을 넘겼더니 마이너스 이거 a를 곱했는데 그냥 a로 뺄게요. 저기 보니까 a로 빠졌으니까.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만 달면 된다. 그래서 ax1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y1에 자, 플러스 c에서 이렇게 우변이 되죠. 그럼 여기서 x2-x1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거분에 마이너스 a에 ax1 자,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교과서에 굉장히 축약돼서 나왔어요. 변형하면, 연립하면 끝. 근데 여러분들은 자, 요걸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하실 때 자, 어떤 이게 자세한 항목 어떻게 연립이 되었는지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적으시는데 얘가 됐고 y2-y1은 이렇게 요걸 대입하겠다. 어디다? 3번에다. 얘를 3번에다 대입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아주 사소한 산수를 제외하고는 중간 과정식은 하나씩 써주는 것이 좋겠죠. 자, 뭐 요런 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x2-x1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더라. 요런 과정이 되고 그럼 봐봐. 여기 y2-y1이라고 하는 애도 똑같아요.
작업 방식이 지금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얘 하나 지금 한 거고 이걸 이제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식이 정리가 된 거고 두 번째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y2-y1이라고 하는 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정리 썼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것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까지 된 거예요? 연립을 하면 이런 애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증명을 그냥 거의 복사기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뭐라 이렇게 뭐 감점 요소 이런 게 없겠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수행평가 볼 때 중간중간에 과정 같은 경우도 상세하게 다 써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 같은 경우 다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한 과정, 그 중간 과정 살짝 보여주고 구체적인 막 계산 같은 경우나 그런 걸 다 안 쓰고 마지막에 정리된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중간 과정까지 다 보여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자기 개인 주관적인 그 어떤 판단하에 성적 채점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었을 때 그 생략된 부분에 원래 이어지는 식이 어떤 거였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뭔데? 결론은 내가 뭐라 그랬어? 어차피 뭘 구하는 거야?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다 끝났잖아요. 끝났죠? 선분 pH의 길이.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pH. 자, 이거의 이제 제곱을 구해요. 선분 pH를 원래 구할 건데 자, 이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x2-x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y2-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쓰는 거야. 자, 얘를. 그리고 여기는 자, 요렇게 중괄호를 하시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a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거에 지금 아이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도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거분에 마이너스 b의 ax1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 해서 요거의 제곱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만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이거 봐봐. 여기도 중간 과정이 교과서에 생략이 되어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이게 전체 제곱이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이에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봐봐. a제곱에 ax1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가 b의 제곱에 자 ax1 by1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쓸 건데? 자, 봐봐.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쵸? 위에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위에가 ax1에 플러스 by1에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 그래서 이게 얘하고 얘가 하나씩 약분돼요. 아래는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약분이 돼서 결과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아래 하나 남고 자 위에는 ax1 플러스 by1에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남는 거가 지금 선분 pH 길이의 제곱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자 이렇게 돼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딱 중간에 나왔어요. 중간에 이제 이 식이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정리 과정 인수분해 때문에 위아래가 약분됐다 보여드린 거고 자 pH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더라. 자 보여?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뭘 구해야 돼? 선분 pH. 그러니까 결국에 선분 pH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선분 pH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거분의 절대값 자 ax1 플러스 by1 자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여기 루트를 씌울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분 pH 길이가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 괜찮지? 근데 이게 지금 1번이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여기 3번까지 썼죠? 자, 이게 지금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지금 1번을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1 잠깐 올게요.
이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하나씩 봐야죠. A가 0이고 자 B가 0이 아닐 때 자, 세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자, 이렇게 보는 거죠. A가 0이고 B가 아닐 때는 A에다 0을 넣으세요. A에다 0을 넣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BY 더하기 C는 0이 되면서 이게 BY는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맞아요? 자, 이런 직선이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 그럼 여기 지금 요 점이라고 하는 게 P가 X1, Y1이라고 할게. 보이지?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면 얘는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Y1에서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분의 C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얘에서 얘를 뺄지 얘에서 얘를 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 있을지 이 점이 여기 있어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일지 모르잖아. 그땐 절대값 씌우면 되죠. 보이니?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즉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거리는 누가 되냐면 이게 답이에요. Y1 플러스 B분의 C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근데 이게 뭘 밝히는 건데 이 공식에 넣어도 된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 공식이 지금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자 가겠습니다. 절대값 AX1 자 플러스 BY1 플러스 C죠. 이렇게 되죠. 자 넣으세요. 자 A에다 00을 넣으세요. 여기가 루트 B제곱이죠. 그 다음 위에다 A 들어가죠. 절대값 자 BY1에 플러스 C예요. 근데 루트 B제곱이 절대값 B거든요. 루트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쓰여져요. 위아래 절대값을 한 방의 절대값으로 쓸 수 있고 B분의 BY1에 플러스 C가 되면 이걸 또 분수니까 이렇게 해서 Y1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B분의 C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저기 있는 4번의 공식에다 대입을 했는데 공식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직선에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완성이 된다를 확인해 봤는데 자 이게 둘이 어때? 똑같지? 공식에 집어넣어 똑같지? 그러면 여기서 밝혀주고 싶은 건 뭐냐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서 특수한 형태의 이런 직선이라고 해도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4번 자 저기다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4번의 공식이 그냥 된다. 이 경우에도.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의 내용이 지금 나는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자 이거일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때도 성립 하시면 돼요. 왜 성립하냐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자 4가 성립한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도 4번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A가 0 아니니까 AX 자 플러스 C는 0이 돼서 AX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C거든.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겨. 봐라. X가 마이너스 A분의 C고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려면 뭐 이렇게 되든지 이게 P가 X1, Y1이든지 아니 P가 이런 쪽에 있어서 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잖아. 이거는 얘 X좌표, 얘 X좌표. 얘 X좌표, 얘 X좌표. 자, 이런 걸 구별해서 어쨌거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 얘가 큰지 지금 모르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고 얘가 이쪽에 와 있으면 X1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거나 해서 빼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절대값 그래서 X1에서 자 얘를 빼는 거예요.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애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식에다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B에다가 0을 빵을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지. 루트 A제곱이 되고 위에 절대값 B에 0이 들어가니까 AX1에 플러스 C예요. 자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절대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절대값 A분의 지금 AX1 플러스 C의 절대값. 그럼 얘가 자 X1에 플러스 A분의 C의 절대값.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그냥 내가 직접 구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더라. 이런 경우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내막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 4번이 성립한다 이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번과 2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어쨌거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그 직선과 점 사이 자 그래서 p x1, y1과 자 직선 l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공식을 증명해 줄 건데 이 공식에서도 1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전제 놓으시고 2번, 3번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공식의 과정은 똑같아요. 증명의 과정은 2번과 3번은 이렇게 됐을 때도 그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됐을 때도 그 공식이 성립한다 해서 마무리 지을 거라서 여기는 그냥 두 번째 증명에서는 똑같이 언급 안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자, 다시 또 다른 공식의 유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볼게. 1번. 얘도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 똑같고 성분 pH를 구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중간 과정, 식을 변형하면 뭐 연립하면 자,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얘는. 자, 볼게. 얘는 이제 yx. y 원점. 자, 직선 L. 그리고 여기 점 P에서 여기가 자, 수선의 발 H. 얘는 x1, y1. 원래 주어진 거. 자, H를 x2, y2. 라는 선분 pH를 구하면 끝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점 L. P에서 L의 수선의 발.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을 그어. 자, 수선의 발을 자, H x2, 자, y2라 하자. 라고 하고 똑같아. 하는 방법은 L의 기울기가 직선 L의 기울기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자, 이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pH의 기울기. 그치? 이거 기울기 이거이고 직선 pH와 수직이므로 직선 pH의 기울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 a분의 b 아까 썼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a분의 b라고 하는 건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x2 마이너스 x1분의 자 y2 마이너스 y1이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는 대각선 곱해서 어떤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식을 또 변형한 식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했죠.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자, 볼게.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문자를 놓는 거예요. 이거. 이므로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2 마이너스 x1을 어떤 다른 문자 at 그리고 y2 마이너스 y1을 bt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옆에 쓸게요. y2 마이너스 y1이 자 bt.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1번이라고 쓰려고. 왜냐면은 얘가 지금 at가 되고 얘가 bt가 되면 자 a분의 b라고 하는 이런 비율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AT, BT 올려놓으시면 TT 약분해서 A분의 B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뭔가 X2 마이너스 X1과 Y2 마이너스 Y1을 놓을 수 있어요. 아까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걸 달달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X2 마이너스 X1과 Y2 마이너스 Y1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왜? 3번 pH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여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점 H 마찬가지예요. 점 H는 직선 L 위에 점이므로 아이고
점임으로. 자, 얘가 A, X2 플러스 B, Y2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1번에서 X2는 자, 이제 갈게. 1에서 집어넣는 방식이 1에서 X2는 그러니까 봐봐. X2, Y2를 내가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X2는 X1 플러스 AT이고 그다음 Y2는 누가 되냐면 Y1 플러스 BT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내가 요거를 요렇게 1에서 이거 임으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2번을 놓을게요. 2에 대입. 2에 대입을 하자. 자, 2에 대입을 하면 A에 지금 X1 플러스 AT 그리고 플러스 B에 Y1 플러스 BT 자,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식은 반드시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성립이 됐죠. 근데 여기서 불필요한 거는 T예요. 내가 T라는 문자 새롭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T로 정리를 할게요. T로 정리를 하시면 자, AX1 플러스 A제곱 T BY1 플러스 B제곱 T 그 다음에 C는 0이 되면서 T는 자 요런 과정은 안 써도 돼요. 요 지금 내가 쓴 거 T로 그냥 바로 정리되는 거 그냥 바로 보이기 때문에 T는 누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A제곱 B제곱 보이죠? 자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아? 여기가 A제곱, B제곱, T로 묶어서 A제곱, B제곱 이쪽 우변으로 나뉘어진 거고 이 아이들이 우변으로 이항될 거니까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더라. 자, 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1번, 2번, T. 그리고 요거 3번이라고 할게요. 자, 다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3번 pH의 길이 구해야 돼. 3번 pH의 길이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제곱 그치?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루트 안에다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제곱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x2 마이너스 x1이 at고요. y2 마이너스 y1이 bt죠. 1번에서 자, 여기 보여요? 얘의 제곱 그래서 여기를 a의 제곱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t의 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에 t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하고 얘 1번 대신에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자 루트 안이 t의 제곱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를 자 봐봐 여기서 바로 그냥 얘네 절대값 t로 뺀 거예요. 제곱이니까 절대값 t로 빼시고 그 다음에 안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t 내가 정리해놨죠. 3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절대값 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위에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자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기는 t에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괜찮니? 근데 이게 아래가 어차피 절대값 씌워도 얘는 뭐냐면은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벗겨도 돼. 그래서 그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벗기고 야,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자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얘하고 지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이런 상태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의 루트만 남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여기를 절대값 안에 음수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똑같아요.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 3은 절대값 3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ax1 자 플러스 by1에 플러스 c라고 교체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나는 pH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자 요렇게 완성이 됐더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근데 여기를 이렇게까지 다 정리해서 나는 지금 설명한 것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썼는데 성분 pH의 길이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걔는 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t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중간에 계산에 막 그 사소한 것까지는 다 안 써도 자 중간중간에 걸쳐서 딱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적어주시면 돼요. 물론 사소한 것까지 다 써도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에 계산 실수가 없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써도 돼.
다 써도 되지만 그럼 이제 거기 칸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소한 걸 많이 쓰다가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시고 꼭 필요한 내용들은 다 써줘야 돼. 결론 자 이거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봐봐. 1번에서는 이렇다. 그 2번에서는 A가 0이 아니고 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뭐 3번에서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자,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다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네,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두 가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앞으로 갈게요. 자, 7번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7번까지 하고요. 3강에서 우리 원에 접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니까 자, 여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 공식이에요. 2분의 1 x1, 자, 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 y1, 자,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5는 거기 문제는 나와 있지? 5가 원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x1, 자, y1이고 B가 x2, y2 이렇게 생겨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얘하고 얘 y를 곱하고 얘에서 얘 y를 곱한 걸 이제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얘에서 얘, 그러니까 얘하고 자기 y가 아니라 다른 y. 그 다음에 이 x랑 다른 y. 그래서 그 둘의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도 돼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차. 그래서 하나 아무거나 해서 그 다른 나머지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1배를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증명하라, 보여줘라. 그럼 이제 보여주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지금 방금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좀 B라고 할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을 때 A가 지금 x1, y1이고 B가 x2, y2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요렇게 생기는 거죠. 이 삼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니? 밑변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거 밑변 놓으실 거고 그 다음에 높이 나올 거죠. 자, 이게 높이. 자, 이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돼요.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지금부터 할 건데 원점 O에서부터 이 직선 AB에 내리꽂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높이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선분 AB. 선분 AB는 어떻게 구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얘가 지금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 자, 이게 지금 밑변의 길입니다. 밑변의 길이. 자,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자, y2 마이너스 y1이고 자, 뭘 지나가요? x1, y1을 지나므로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거이고 직선 AB는 자, 이 점을 지나므로 그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의 x 마이너스 x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내가 쓰려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 고치면 자, 봐. x2 마이너스 x1에 자, 좌우에 x2 마이너스 x1을 곱한 거예요. 자, 여기는 y죠. 마이너스 자, y1에 x2 마이너스 x1이 곱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우변은 자, y2 마이너스 y1의 x 그다음 마이너스 x1에 자, y2 마이너스 y1이 이렇게 되는 애예요. 이거 지금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정리를 하면 자, y2 마이너스 y1의 x예요. 얘가 y2 마이너스 y1의 x 그다음 여기는 더하기 x2 마이너스 x1의 여기는 y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봐. x2 자, y1에 빼기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플러스 x1 y1이 있어. 자,
자, 얘가 이제 이쪽으로 확 넘어가니까 플러스 x1, y2가 있고, 자, 얘가 지금 곱해지면은 x1, y1인데 좌로 넘어갈 거니까 빼기 x1, y1이 되면, 자, 요거 지금 소거가 되잖아요. 그쵸? 남는 애는 마이너스 x2, y1. 그래서 여기 쓸게. 마이너스 x2, y1. 그 다음에 플러스 x1, y2. 자, 는 0이다라고 하는 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 이런 경우는 자, 이거 직선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요. 자, 얘를 이제 요렇게 변형하는 거죠. 이거 변형하면 정리하면 하면 되지. 얘는 정리한 거니까. 정리하면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삼각형의 높이잖아요. 자, 이게 직선이고, 자, 점, 원점. O와의 거리를 구하면. 자, 그게 높이죠? 루트 갑니다. 얘 제곱 쓰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가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거분의 절대값. 자, 얘하고 0, 0,0 없어지지. 얘하고 0, 0,0 없어지고 뒤에 있는 애가 써지면 돼요. 마이너스 x2 y1 플러스 x1 y2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거리를 구하면 얘예요. 자, 이거 이고 이것이 삼각형. 자, AOB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이다. 맞나? 그럼 이제 넓이는 밑변 나왔고 높이 나왔으니까. 자, 삼각형. 자, AOB의 넓이는 2분의 1. 그리고 밑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제곱. 이 밑변. 자, 높이는 얘. 어디서 제? 자, 루트. 자,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제곱에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제곱. 그거분의 절대값. 자, 보시면 마이너스 x2 y1. 자, 플러스 x1 y2.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잖아요. 자, 얘하고 얘가 없어지는데 약분해서 없어지고, 자, 여기서 얘가, 자, 볼게. 앞에 보면 x1, y2에서 빼기 x2, y1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일로 잠깐 올게요. 자, 이렇게. 근데 얘랑 내가 그랬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자, 2분의 1의 절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x2, 자, y1에 그 다음에 빼기 x1, y2. 자, x1, y2. 아, 이거 똑같은 거네요? 아, 저기 지금 달라진 게 아니라 위치만 바뀐 거네요. 자, 여기 x1, y2. 자, 빼기 x2, y1.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인데 얘를 여기다 쓰고 얘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공식이랑 똑같네요. x1, y2 마이너스 x2, x2, y1. 그쵸? 자,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번 강 좀 강의가 길어져서 여기로 마무리 짓고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쌤이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